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V 패밀리는요. 윤봉우 해설위원,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수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아쉬움을 달래려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강소희 날카롭게 살려서 올라갑니다. 공격권 넘어갑니다. 왼쪽 코너로 다시 만들고 때립니다. 전했어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선수들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니콜로바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서브 득점. 그래서 이 서브만 살아난다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큰 무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시점에서 서브 에이스가 터졌습니다. 15대 13 짧게 떨굽니다. 오른쪽 이동 공격 언더헤드 토스 시간을 봅니다. 세팅 중앙 백어택 각도가 없어요. 다시 한국도로공사 공격 출발. 왼쪽 강소희 쳐냅니다. 한빌의 서브 대각선 뽑아주고 비석공. 나이스 토스예요. 석공까지 물립니다. 김세민. 완벽하게 잡아서 C킥을 쏴준다 하더라도 이다은 선수나 양현 선수가 쉽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맞아요. 짧은 포물선 반격 준비 현대건설 직선 강타 잡고 올라갑니다. 니콜로바 하이볼 블로킹 바운드 세다 모마 이것마저 살렸습니다. 제전 점프 네. 그리고 정지훈 블로킹. 들어박습니다. 1세트의 한국도로공사 선수들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날카로운 각을 만들었습니다. 서브도 강하게 중앙에서 치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이런 세트 플레이는 리시브가 반드시 돼야만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네, 고예림의 서브입니다. 중앙으로 킬러가 네. 떨어집니다. 교체 출장하자마자 서브 득점으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약간의 이제 컨디션 안 좋고 있을 때 고예림 선수가 들어와서 너무 잘해줬죠. 네, 특히 3라운드에 고예림 선수의 폼이 좋았어요. 3명의 센터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김다운 선수가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1세트입니다. 니콜로바 결국 끌었습니다. 23대 19. 서브가 좋은 니콜로바 백태 맞고 들어갑니다. 득점이네요. 해골의 득점. 그리고 스포인트. 그러니까 일단 이런 강 서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트 맞고 또 뚝 떨어지는 서브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이 좀 나와줘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이번엔 길게 나갔나요? 아웃입니다. 10대 10 동점. 강성희 마지막에 힘을 뺐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모마 오픈. 타너쳐. 벽이 높아요. 니콜로바 밀어치기. 그렇죠. 전력 네. 질주를 펼쳤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처럼 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달래서 상대에게 찬스를 넘겨주나 그래서 범실이 되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를 기회를 주기보다는 본인 공격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맞죠. 김다인 아이고, 선수의 전력 질주에 볼보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잘 피해줬습니다. 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니콜로바 받고 넘어갑니다. 블로킹 타나차 움켜집니다. 고예림의 서브 직선 왼쪽 공 날리는 수비 투스텝 스파이크 나연수 어렵게 빠져나옵니다. 더 높게 블로킹. 철저하게 들어박습니다. 강소희. 쌓여있는 곳에 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도로공사의 블로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공은 강소희였습니다. 배은아 우회전으로 시선공 밑범위 연속 철벽을 블로킹점입니다. 자랑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뚝 떨어지는 서브 짧게 임명호 달래줍니다. 연타 나연수
선수. 다시 올라갑니다. 각도 배강서 좋고요. 타점 잡고 때립니다. 강소희. 22대 15. 김다은의 서브. 왼쪽 시간차. 제자리 점프 스파이크. 자, 어려운 공격입니다. 나연수 빗 맞았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왼쪽 짧게 건네줍니다. 정도. 많이 기울어줬어요. 이 포블 써는 안쪽입니다. 역점차. 니콜로바 길게 아하. 또 네. 치네요. 오, 이러면 현대건설 2세트 막판이 연속 5득점으로 갑니다.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 템포로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또 됐어요. 2단 오른쪽 백어택 임명호 오른손 그리고 3단 넘어갑니다. 빠르게 양효재 아하. 연속 6득점.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현대건설. 긴장감이 감도는 코트 오른쪽 아하. 니콜로바 그 우려를 네. 이 득점으로 씻습니다. 부상자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짧게 팁 공격. 모마 왼쪽 강소희 블로킹 바운드. 모마 세 번째 공격. 각도가 자, 없어요. 찍어 득점입니다. 눌렀습니다. 자, 지금은 강소희 선수가 힘으로 때렸다기보다는 또 토스였기 때문에 네.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 먼 거리였거든요.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때린 게 아니고 문정원 선수의 토스가 때리게 해줬습니다. 손이 가서 맞았네요. 그렇죠. 세팅 중요한 공격 수비로 잡고 아하. 주춤 하이볼 네. 연속 득점 현대건설. 아하. 뒤쪽 아, 그래도 해결했습니다. 서리랍니다. 위퍼비 짧은 리시브 강소희 직선을 잡고 올라갑니다. 연타 네. 시간을 벌었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그렇게 자, 콜사인이에요. 마음이 급하죠. 높아요. 시간차 다시 만들어간 현대건설 자, 붙이고 수비 누릅니다. 됐어요. 바로 공격전을 길게 자, 튕기고 셋업 김세빈 좋죠. 모마가 때립니다. 강소희 아하, 비껴 맞았어요. 블로킹. 블로킹 견고한 벽을 만듭니다. 마지막에 양효진이 웃습니다. 서브는 살짝 흔들리면서 들어갔고요. 중앙에서 양효진 좋았네요.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요란한 0점을 잡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서브 득점. 득점이네요. 모마의 팬들은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다. 긴 서브 오버핸드 리시브. 이파위 직선을 잡았던 타나차. 공격은 강소희. 플라잉 디그 네. 뒤로 타나차 끝까지 추격합니다. 김다인의 선택은 다시 한번 모마 더 길게 힘으로 뚫었습니다. 내려꽂는 서브 네트 출렁 3단 길게 뽑습니다. 대각을 잡고 위파비 네. 몸으로 버팁니다. 높아요 모마 수비. 3단 짧은 볼 모마 아하, 더 높게 수비 세워서 됐어요? 때립니다. 현대건설의 3포인트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의도적인 공격이 통했습니다. 고이림 선수가 4세트에 한국도로공사는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범실 30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습 서브 뒤로 벗어납니다. 위퍼비. 후반에 성적 차면 참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점수 9대4. 배윤아가 쏩니다. 오른쪽 백어택. 다시 공격 가능해요. 중앙 속공. 짧아요. 김세민 선수의 그렇죠. 두 번째 터치가 빗맞았습니다. 자, 5세트 승부. 2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우왕좌 갑니다. 강소희 길게. 모마후이 결국 네. 쳐냈습니다. 원블로킹으로 주라는 이야기인데요. 높습니다. 그렇죠. 시간차 네. 위퍼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작전대로 갑니다. 짧은 포물선. 다시 한번 위퍼비. 모마에게 그렇죠. 전달됩니다.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줍니다. 현대건설 원정 응원단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매치 포인트. 오른쪽 위퍼비. 오늘 승부의 마지막 득점. 현대건설이 천신만고 끝에 4라운드 첫 승을 거둡니다. 도로공사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이제 저희도 초반에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이제 본인들의 할 거나 이제 뭐 다 같이 팀워크가 살아나면서 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3세트 때 다행히 이제 저희가 한 세트 고비를 넘기는 바람에 4세트부터는 저희 리듬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해가 지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뭔가 제가 관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뭐 모두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다 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유연해질 수 있도록 이제 너무 1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려는 느낌보다는 오늘처럼 이제 저희의 좀 플레이를 뭔가 더 이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세트 끝 현대건설의 승리입니다. 5세트 동안 단 범실 15개, 적은 범실을 앞세워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공격에선 모마 선수가 역시나 해결사 역할을 맡아줍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1, 2세트를 먼저 챙기면서 앞서갔지만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4라운드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추격하는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현대건설의 뒷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2세트가 끝난 이후에 저희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0대3 패배를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디펜딩 챔피언답게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의 게임 체인저는 이제 단연 고예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세트에 현대건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세에 걸쳐서 무너졌는데 정지훈 선수가 3득점, 공격 성공률은 19%로 저조했습니다. 대신에 고예림 선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9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축을 담당을 해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에이스 싸움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니콜로바 선수가 2세트까지 잘했는데 3세트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3세트 이후 7득점에 그쳤지만 모마 선수는 반대로 4세트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28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3세트부터는 20득점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GS 칼텍스의 그 경기를 봐도 그렇지만 역시나 에이스의 무게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해결하는 선수가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아쉽게 승리를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터 김다은 선수의 성장은 정말 눈부시다고 볼 수 있겠죠. 대본에는 요즘 말로 갓기라고 한다고, 네. 갓악이라는 뜻이죠. 1세트, 2세트에 이 김다은 선수가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3라운드 첫 경기 이후에 6경기 만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좀 많이 훈련을 한 건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세빈 선수와의 속공도 좋았고
좌우 날개를 활용하는 플레이, 중앙 파이프 공격도 잘 활용을 했고 그러면서 비콜로바 19득점, 강소희 21득점, 하나차 16득점, 삼각편대의 활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플레이어상 후보라는 걸 아주 잘 증명한 경기였는데 다만 역시나 이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좀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팀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세터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하지만 역시나 신인이기 때문이겠죠.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선수여서 팀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떨어질 때 끌고 가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엔 이제 교체가 되기도 했는데 일종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다운 선수는 남은 시즌에도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또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배워갑니다. 갓기 김다은 선수가 오늘도 눈부신 성장을 선보이면서 이번 시즌 기대를 더욱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여자부 순위 함께 확인하시죠. 현대건설이 풀세트끝 승리로 선두와 한 점 차 2위고요. 6위 한국도로공사 연패에 빠집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송은채 선수입니다. 날카로운 네, 아직 안 부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나는 서브를 넣으러 들어왔고 네. 서브를 빨리 넣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움직임을 보고 전영환 심판이 놀랐어요. 흔들리는 리시브 위팝이 빼줍니다. 경험이에요. 네, 긴장하다 보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불리지 않은 네, 미스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아직 이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게는 코트에 들어가는 매 순간이 또 얼마나 또 설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새해 첫 팩트 아워인데요. 새해도 일명 정쏘공이죠. 정다워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닌 큰 공, 또 어떤 이야기로 또 V리그 판도를 뒤흔들어 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늘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네. 거니까요. 새해 첫 팩트아워 주제는 V리그 판독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V리그는 이제 국내 4대 스포츠 중 사상 최초입니다. 2007-2008 시즌부터 이제 비디오 판독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배구연맹이 그랜드 챔피언스컵에서 2013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대회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르게 도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V리그의 인프라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V리그가 앞서 나가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FIVB보다 이 V리그에서 더 디테일하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FIVB는 총 7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V리그는 11개, 4개를 더 봅니다. 오버넷, 시차가 있는 더블 컨택, 안테나 아웃, 그리고 포이트 등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최대한 정확하고 더 꼼꼼하게 보자. 그래서 현장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허점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25일 GS 칼텍스전에서 나온 포이트 중간 랠리 판독 장면이 아주 대표적일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워낙 그렇죠. 잘 알려진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은 배구연맹에서도 이미 오류를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즌 중에 바꿀까 말까에 대한 논의까지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후반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V리그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이제 오버넷인데 사실 오버넷이 굉장히 애매한 판정이기 때문에 사실 판정이 끝난 후에 이걸 인정하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경기의 흐름을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오버넷 판정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 꼼꼼하게 보는 거는 무조건 좋고 그렇죠. 긍정적인데 이 허점이 발생하고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FIVB와 동일하게 맞추자는 현장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스페셜 V 팩트아워의 이 두 분 조합이 상당히 좋은 게요. 이렇게 정다워 기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윤봉호 위원이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해서 더 풍부한 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외 경험이 상당히 많은 윤봉호 위원인데요. 실제로 좀 현장에서 느꼈을 때 좀 비디오 판독이 어떤 차이가 좀 가장 클까요? 판독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기술적으로는 인앤아웃이 가장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V리그는 볼이 라인을 확실히 가려야 인 판정이 되지만 이 해외 같은 경우는 볼이 조금이라도 라인에 걸치게 된다면 인 판정을 받거든요. 이 부분이 뭐 5cm의 차이지만 정말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은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비디오 판독이 있지만 심판의 재량을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보면 선수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국제 무대를 할 때에도 조금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된 논란으로 V리그 비디오 판독을 국제대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단들의 반응도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여러 구단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었고요. 뭐 여자부 A구단 단장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허점이 있다면 FIVB 규정과 일치시키는 게 낫다. 어차피 모두 같은 규칙을 적용받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뭐 남자부 B구단의 사무국장도 뭐 연맹 스스로도 정리가 안 돼서 혼란이 생기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판독은 없애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의견이 같은 게 뭐 어차피 같은 조건이면 공정한 거니까 FIVB 기준으로 맞추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뭐 V리그가 지금 글로벌 무대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당분간 계속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가 지금 2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런 혼돈을 막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배구 연맹이 지난해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글로벌 빅5 코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라는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사실 이 FIVB 이 국제 기준에 완벽하게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 선수들도 뭐 V리그랑 이제 국제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국제 경기 보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역효과가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에도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건 또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V리그 이 비디오 판독 규정과 국제 규정이 같아지는 거에 대한 윤보금 위원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경기 시간 단축도 중요하고 원활한 경기 운영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흘러가면서 변화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판독 부분을 좀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심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부분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모든 걸 이제 주최해야 하는 한국 배구 연맹의 또 입장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난 그 포인트 판정 때문에 연맹에서도 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계속 강조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현장 지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FIVB 기준보다 더 많이 판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시즌 종료된 뒤에 여러 방안을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배구연맹이 지금 AI 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년 정도 안으로는 이제 완성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 한 두세 시즌 후에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 V리그의 판독 시스템을 봐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종의 우리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가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과도기에서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FIB 기준으로 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팩트아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배구연맹이 또 어떤 고민의 시간들을 거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전에 좀 이 대화를 나눌 때 윤보금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 구단도 그렇고 연맹도 그렇지만 모두가 맞다 아니다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논란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배구 이 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엇이 V리그를 위해서 좋은 방향인지 모두들 머리를 좀 맞대고 얘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냈을 때 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좀 다양한 의견을 같이 취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V리그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심도 있는 팩트아워였고요. 앞으로도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팩트아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 안정감을 더할 전력을 보강하면서 후반기 대반격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상대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요스마니 선수가 부상을 털고 다시 팀에 합류를 했고요. 류헤이 선수가 합류하면서도 든든함을 더하게 됐고요. 외의 선수로 공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석공 네트 맞고 수비됩니다. 오른쪽 호위에 요스마니 속구 초월하십니다.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높게 띄워놓습니다. 오른쪽 호위. 자, 요스마니가 살려요. 정지석 아웃입니다. 이번에는 밀어쳤는데 손에 안 맞은 걸로 보입니다. 김호진 받고 백토스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짧게 리시브 라인을 흔듭니다. 백어택 터치아웃 요스마니. 아, 저 세레머니 오랜만에 보네요. 대한항공이 39개나 있거든요. 많았죠. 네, 그러면서도 승리를 가져갔어요. 로켓 파즐리 강한 서브 조곡기 이란 연결 파즐리 가로막히는 점 요스파니 오버핸드로 맞고 석공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점이 굉장히 지금. 높네요.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이준인데요. 스파이크 가로막힙니다. 따라갑니다. 한 점 차. 짧게 너무 짧았어요. 결국 범실로 1세트 대한항공이 가져갑니다. 네트 맞고 리시브 라인 흔들립니다. 자, 공격을 못하네요. 붙여놓고 석공으로 블록아웃 득점. 다시 한번 강서브. 아하,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정유석입니다. 그만큼 잘하기가 어려워요. 받고 때렸습니다. 블로킹! 삼성화재 블로킹 득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16대15. 파즐리 그리고 파즐리 막힙니다. 앞에는 요스마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선수들이 겹쳤습니다. 노재욱 파즐리 살려놓고 오른쪽 김정호. 자, 다시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류헤이 한 선수 스파이크 이준 한 선수 백토스로 요스마니에게 블록아웃 득점.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요스마니의 공격 성공률. 류헤이 한 선수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의 정지석. 대한항공이 2세트도 가져갑니다. 좋아요. 겹쳐요. 서브 득점. 임재영 시즌 첫 번째 서브 득점. 2점 차로 좁혀집니다. 김호진의 리시브 전현점 터치아웃 득점. 김호진 몸으로 버텨냅니다.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2선점을 앞서고 있다가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트 맞고 살렸어요.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득점이고 20대 20. 와, 서브 서브 득점! 서현일의 서브 득점! 역전 서브이스! 신인 선수 서현일 선수가 올 시즌 2라운드 1승률이 있다는 한 선수인데요. 다시 강한 서브. 밀어넣는 김우진인데요. 김사영 감독이 다른 각도도 보죠. 수비 성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수비 성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제일 눈에 띈다고 봐야죠. 올려놓고 요스파니 터치아웃 득점. 류헤이 유광호 요스파니 25대 23 세트 스코어 3대 0. 재정비를 마친 대한항공이 후반기 첫 경기
완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교체. 대한항공이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둡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요스바니 선수가 26득점에 57%의 공격 성공률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파즐리 선수와 김우진 선수가 힘을 합쳐봤지만 상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휴식기 전력을 보강한 대한항공이 후반기를 승리로 출발했습니다. 이 경기 요스바니 선수와 류에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복귀 첫 경기에서 기대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지만 단 한 경기만에 토미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심 끝에 막심 대신 요스바니 선수를 선택했지만 사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트 내내 코트를 지키면서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보란 듯이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볼 체력과 함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선수 세타가 점유율을 46%까지 높게 가져가면서 팀 내 최다 득점 26득점에 공격 성공률 높은 57%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한 이 파괴력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사실 리베로 고민이 더욱더 컸던 대한항공인데 요스바니보다 류에이 합류를 더 많이 반겼습니다. 전날 대한항공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확실히 넓은 수비 범위와 이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팀 브로킹과 수비 포메이션까지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5번 자리에 직선을 비워주고 크로스 방향을 브로킹 잡아가면서 또 수비하는 모습도 크고 지금의 대한항공의 이 범위나 수비 시스템에 있어서 이 공격수가 조금 더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해줄 정도로 류에이 선수의 이 합류는 대한항공의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든든한 두 지원군이 합류하면서 후반기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게 된 대한항공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2위 대한항공이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고 선두를 10점 차로 뒤쫓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순위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그대로 5위에 머무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3위와의 승점차를 지우고 싶은 IBK 기업은행과 팀 창단 최다승의 기세를 이어가고 싶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결과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 모두 50%였습니다. 새해에도 스페셜 V의 로컬룰은 바뀌지 않습니다. 50대 50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정다운 기자는 그냥 매번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선택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도 고민을 한 10초 정도 했고요. 저는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 보셨다시피 아주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를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3라운드 막바지에 보여준 모습을 생각을 하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 보면은 연승가도를 달리던 정관장과 풀세트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했고요. 박정아, 이한비, 테일러 이 3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고르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현대건설전에서는 장희 선수도 활약을 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보면 공수에 걸쳐서 점점 유기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1, 2라운드에 비해서 확실히 팀이 끈끈해졌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때의 흐름을 잘 유지를 한다면 기업은행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IBK 기업은행도 분명히 만만치는 않은 팀입니다. 이 3라운드에 조금 막바지에 지쳐 보였던 빅토리아 선수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또 이소영 선수도 본격적으로 좀 뛰게 된다면 또 3라운드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페셜 V 패밀리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했던 이 매치업,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과 극의 3라운드를 보낸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4라운드 첫 경기에 나섭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KB손해보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오면서 윤봉호 위원 또한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 스팸들이 전원 KB손해보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KB손해보험이 감독 선임과 아시아컵 선수를 교체했기 때문에 희망적일 거라고 좀 봤겠지만 저는 상대전의 결과를 먼저 봤습니다. 이번 시즌 KB손해보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3경기 전승을 하고 있고 공격 서브 브로킹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3경기에서 단 한 세트만 내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에나 선수가 3라운드 MVP를 받을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상대전에 경기당 20점 이상의 공격 성공률에 득점에 공격 성공률 56%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전력 상대로 우세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3라운드 현대캐피탈 다음으로 높은 승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3위 자리를 올라섰고 또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사령탑 또 다른 전력이 더해진다면 4라운드 KB손해보험의 이 돌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시아컵 선수가 아직 이 서류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그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바레인 선수이기 때문에 오면은 확실히 팀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KB손해보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식기 동안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던 KB손해보험인데요. 과연 이 후반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철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